여러분들 이제 슬슬 이제 컴퓨터 키시고요. 킨 거 확인하면 여러분들 컴퓨터는 다 있죠? 컴퓨터는 다 있겠죠? 네, 다 있을 것 같고 컴퓨터 앞에서 오늘 이제 실습을 할 거니까 실습을 거는 저는 많이 할 것 같아요. 실습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매주 실습이 있으니까요. 네, 목소리 다 들리시죠? 네, 제 목소리 다 들리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내용을 다시 좀 연기해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넘파이나 이런 거 이제 보내주실 분들은, 아직까지 보내주신 분들이 없어요. 이거 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출석을 보니까 전자출결이라고 해가지고, 출석 입력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혹시 전자출결 입력한 걸 보실 수 있나요? 아마 제가 다 출석 인정으로 해놨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출석은 제가 공유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출석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실 수 있죠, 여러분들도. 네, 답변이 없으면 저는 다 긍정적인, 그 알람이 왔나요? 이선협 학생, 알람이 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아까 계속 쉬는 시간 동안 계속 그거 찾았는데, 이제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알람이 왔다고 하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하고, 그럼 그쪽으로 이제 제가 출석을 계속 입력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업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내주시고요. 파이썬 너희블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라이브러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numpy라는 걸 쓸 건데요. numpy는요, 좀 파이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리스트나 이런 거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라이브러리여서 되게 많은 딥러닝에서 베이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시브에서도 베이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베이스 구조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리스트 구조가 좀 부족했던 점을 많이 보완을 하면서 넘파이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킨런은 당연히 우리가 쓸 거고요. 사이킨런은 당연히 쓰는데 사이킨런이라고 명명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할 때는 skru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킨런을 풀네임을 다 쓰지 않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풀네임을 다 써봤고요. 그 다음에 matplotlib lib라는 함수인데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아마 매트랩에서 나온 것 같아요. 매트랩에 있는 강력한 그래프를 그리는 라이브러리를 matplotlib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고 있어서 저 매트랩보다는 제가 매트랩을 많이 써봐서는 알지만 매트랩보다는 좀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수준까지 있는 걸 이제 matplotlib이라는 거를 쓸 거고요. 네, 판다스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올 때 쓰는데 저는 사실 판다스 잘 안 쓰고요. 웬만하면은 그냥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은 그냥 바이너리 형태라든지 CSV 형태로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판다스라고 해서 엑셀형이나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때 판다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넘파이와 판다스를 받아서 뭐 넘파이로 바꾼다든지 리스트로 바꾼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또 쓰게 될 게 텐서플로우를 쓰게 될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쓰게 될 거예요. 예. 하지만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오픈CV까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게 쓰는 거는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이킨런은 2007년도에 구글 학예 코드 프로젝트 모임에서 시작된 라이브러리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한 실습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특성과 레이블을 이용한 학습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동작하는 모델을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하이퍼 파라미터라든지 규제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 단계와 검증 단계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킨런이 어떻게 보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머신러닝이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딥러닝을 하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미지가 되거나.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 자체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학습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학습이 잘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습이 머신러닝 학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다 보니까 쉬운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특성들을 이해하고 나중에 더 큰 걸로 나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한가 설정 할 것도 많고 만들 것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콜앱에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능적인 내용들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콜앱 사이트 혹시 구글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가입하기를 해서 제가 놔두긴 했는데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고 싶은 분이 있으시려나? 보고 싶은 분이 없겠죠? 네, 그래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아이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만드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얘가 추천을 많이 해주는데 추천 받아서 만드시면 또 원하는 아이디가 아닐 수 있어서 네, 잘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추천도 이렇게 막 해준다. 이름 가지고 추천도 해주는데 네, 별로 쓰고 싶진 않는 추천이더라고요.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딴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넣고 아이디 넣고 다음 누르고 계정 만들기 하면 만들어집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게 있어야지 콜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노트북이나 학교 PC라도 로그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글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계정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쓸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이런 식으로 마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랩 주소는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빨리 가입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빨리 가입하세요. 혹시 안 하신 분들은 구글 내가 아이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입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콜앱에 딱 들어오면 저처럼 이렇게 저 화면 보이시죠? 네, 보이네요. 잘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뭐 이게 됐든 아니면 뭐 이게 없으면 이런 식이라도 이런 게 나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위에 있는 로그인 상태여야지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여기까지는 다 따라 하실 수 있죠. 파이썬 이제 개발 환경은 이제 우린 콜앱에서 할 건데 이 외에도 개발 환경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파이썬으로 개발 환경을 꾸밀 수도 있어요. 파이썬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파이썬의 이제 컴파일러랑 그 문법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을 쓸 수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python.org에 가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파이썬으로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파이썬은 쓰지 않고요. 아나콘다를 쓰고 있는데 이 뒷장에 있는 아나콘다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파이썬을 쓰는 거는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라이브러리를 내가 직접 하나씩 설치하다 보니까 어떤 라이브러리를 내가 설치했는지가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파이썬은 라이브러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근데 설치할 게 많아요. 텐서플로우를 하고 그다음에 GPU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GPU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GPU라 하면 이제 그래픽 카드죠. CPU로는 파이썬 텐서플로우만 설치하면 되지만 GPU를 하려 그러면 설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환경 설정하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PC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성능이 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래픽 CNN을 집에서 테스트할 때 제가 i7짜리 노트북이 있었는데 i7 그래픽 카드 없는 거 그걸 가지고 간단한 그 숫자를 계산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딥러닝을 학습을 시켰는데 엄청 느렸어요. 거기서 엄청 CPU로만 계산하니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 기다리는데 거의 좀 네트워크를 좀 복잡하게 했더니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콜앱에서 한번 했더니
한 그 정도는 한 2분,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더 빠르더라고요. 그 i7 한 7세대 정도 하긴 한데, 그래도 CPU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걸 똑같은 거를 콜앱에서 하게 되면 그 정도 성능이 나오니까, 아, 이거 그냥 일반적인 CPU 쓰는 것보다는 좀 더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에서 똑같은 걸 돌리게 되면 콜앱에서 한 2분 정도 도는 게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은 성능이 좋은 거라, 지포스 그 3080이 들어가 있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에 지포스 3080이 들어가 있는데, 얘로 가지고 돌리면 2분 걸리던 콜앱에서 2분 걸리던 게 제 노트북에 왔을 때 한 1분 정도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거는 편차가 막 어떤 거는 뭐 30초 차이 날 때 있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차이 날 때 다르긴 한데 한 2배 정도 빨라지더라고요. 제 노트북에 왔을 때 어떤 거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정도로 성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해서 노트북에서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게이밍 노트북을 쓰고 있다면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콜앱에서 하셔도 무방하다. 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큰 건 할 건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 설치해서 하는 거 저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라이브러리가 많이 안 설치돼 있으니까 설치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 번에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아나콘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콘다라는 녀석을 쓰게 되면 버추얼 환경이라고 해가지고 가상 환경에 다시 또 내가 원하는 거 또 설치해보고 또 이쪽에 또 버추얼 환경 또 만들어 또 설치해보고 이런 식의 좀 여러 가지 기능들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IDE도 여러 가지를 또 제공하고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이 활용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아나콘다로 설치해서 환경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PC에다 만약에 설정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 수업에서는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은 아예 배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컴파일러와 자주 사용하는 패키지가 같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것들 우리 아까 봤던 넘파이라든지 매트랩이든지 아마 사이킨런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네요.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다 같이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에 편의성을 주는 저는 요 파이참이라는 걸 씁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도 파이참이 설치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콜앱에서 할 거기 때문에 파이참은 굳이 안 써도 되고요. 파이참 되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파이참만 써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거는 안 써봐가지고 더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이참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무료로 쓰고 싶으시면 파이참도 설치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플러스 파이참을 쓰셔도 되고요. 파이썬 아까 파이썬이죠. 파이썬 플러스 파이참을 쓰셔도 돼요. 이거는 통합 개발 환경, 우리 통합 개발 환경이라 그래가지고 개발을 좀 편리성을 해주는 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IDE 중에 또 이제 유명한 게 VS 코드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비슷하게 쓰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IDE 성능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얘로도 많이 개발하신다고 해요. 근데 제 주변에는 아직 없어서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쁜지 성능 비교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것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거 하셔도 돼요. 아마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는 쓰고 계시지 않을까 제가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주피터 노트북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을 쓰셔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쓰든 콜앱을 쓰든 상관없는데 아마 여러분들 PC가 뭐 제논, 뭐 서버용 PC, 뭐 i9 정도가 아니라면 주피터 노트북보다 콜앱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웹 방식으로 하는 거 우리가 콜앱이 이제 웹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그냥 일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개발 환경에서 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발 환경에서 쓰는 것들을 보이시죠? 이게 이제 IDE 환경이고요. 여기에 얘가 연결되어 있는 애들의 그 설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쭉 보이고요. 네, 이게 이제 설치되어 있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활용한 거죠. 제 PC에 있는 걸요. 그래서 이게 IDE 환경인데 웹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웹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콜앱에서 한 듯이 그쪽에서 하는 건데 콜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유료 버전도 있지만 콜앱 같은 무료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서버가 어디냐면 구글이라고 합니다. 구글이라고 하고요.
구글 서버로 내가 웹에다 작성한 코드가 내가 만든 코드가 여기로 넘어가서 실행 결과가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을 쓰게 되면 주피터 노트북을 쓰게 되면 어쨌든 어딘가 서버가 있어야 돼. 어디 서버 있냐면 내 PC 서버에 있는 거야. 내 CPU 자원을 쓰는 내 CPU 자원을 쓰는 서버가 내 쪽에 생성이 돼요. 그래서 뒷쪽에 검은색 화면이 이렇게 하나 열려요. 거기가 이제 서버가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쓴 정보가 여기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예. 근데 이거는 내 CPU 자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CPU가 좋지 않다면 콜앱을 쓰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쓰면은 파일이 어떤 파일을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내 PC에 그냥 바로 저장이 되니까 편리한데 콜앱에서 쓰면은 어디에 저장되냐면 구글 드라이버에 저장돼요. 이것도 좀 어렵죠. 구글 드라이버 뭐 잘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구글 드라이버 잘 안 쓰는데 여기 또 용량도 별로 없는데 여기 15기가밖에 안 줘요. 15기가밖에 안 주니까 데이터 용량도 좀 문제가 있고 어쨌든 주피터 노트북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여기 구글 드라이버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다시 그리고 얘를 내 쪽 PC 내 파일이죠. 내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든지 아니면 내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설치해서 주피터 노트북으로 쓸 수 있고요. 웹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통합 개발 환경이 여러분들이 웹으로 좀 특성화 잘 돼 있다면 통합 개발 환경도 충분히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쓰니까 내 파일이 남다 보니까 프로젝트로 쓰는 데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동일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성능이 여러분 PC의 성능을 따라가다 보니까 PC 성능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얘는 이것도 그냥 하나의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설치되는 게 스파이더가 있는데 전 이거는 뭐 쓰는 사람도 본 적도 없지만 쓰지도 잘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에 있는 외국계 계열의 이제 그런 코드 리뷰하시는 분들 중에 스파이더 쓰고 있는데 얘도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로 충분히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도 다양한 아이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신 게 있다면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무방하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오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콜앱의 특징은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무료로 개발 환경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블릿에서도 이 수업을 따라오는데 지장이 없겠죠. 물론 키보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수업을 좀 지장 없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 13명이 다 동시에 거기 접속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PC, 태블릿, 모바일 상관없이 인터넷 브라우저 되면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콜앱에 작성된 코드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서 자동으로 저장돼서 언제든지 빼볼 수 있어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요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쳤던 게 다 기록에 남을 테니까 언제든지 클라우드에 있으면 잃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디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장점이 CPU 연산도 제공하지만 GPU 연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GPU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공짜로 좀 빠르게 아까 한 20분 걸리던 거 2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TPU는 들어있는데 TPU는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인공세포에 좀 더 뉴럴 네트워크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코어라고 하는데 GPU나 TPU나 성능이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하게 나왔던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없는 PC에서는 머신러닝 개발을 아주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용해야겠죠. 우리 여러분들 아마 그램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패키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또 환경 설정을 또 안 해도 돼요. 이게 너무 장점이에요. 제가 환경 설정하다가 여러분들 뭐 환경 설정 안 돼요, 뭐 설치 안 돼요, 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거를 또 대면으로 보고 있으면서 좀 해결을 해주면 좋은데 좀 잘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주의할 거는 구글 계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섹션 유지 시간이 12시간이에요. 내가 12시간 동안 막 계속 작업을 했어. 근데 내가 딱 돌렸는데 이거 지금 내가 한 3시간 동안 작업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난 데이터를 올린 다음에 딱 이제
섹션 돌려졌는데 이게 돌아가는 데만 5시간 정도 걸린다. 아니, 5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그 결과를 못 보고 섹션이 종료되면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면서 해오셔야 되고요. 섹션이 종료되면 작업 중인 데이터만 이런 코드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 얘가 만들어낸 데이터만 삭제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여기 제가 일단 실행된 결과들이 삭제된다는 의미고요. 대신 코드는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코드를 잃어버릴 일은 없다. 네. 대신 구글 드라이브 용량이 부족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예전에 쓰던 구글 아이디가 있어서 그걸 써야겠다 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구글 드라이버로 빨리 가가지고 용량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용량이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용량이 꽉 차 있냐면 안드로이드 폰을 한 번이라도 써보셨던 분들은 구글 드라이버에 자동 올리기가 또 설정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가가지고 삭제를 하셔가지고 이미지를 좀 삭제하셔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만의 새로운 노트 만들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해요. 우리 그래서 한번 아까 제가 켜놨던 폴앱을 열어서 네, 이렇게 열어서 여기서 파일에서 새 노트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위에 있는 이름을 바꿀 거예요. new 파일 제가 아마 하나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서 new 파일 2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그럼 어디다 놔둬야 되나? 이렇게 놔둬도 되나? 네, 아까 파일에서 새 노트 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저장돼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좀 작게 되려나? 이 정도로. 네,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려면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어떻게 좋게 놔뒀었나? 여러분들 이 화면 보고 계시겠죠? 최대한 익혀서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 코드와 플러스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코드와 텍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작성하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최소 이 정도는 해야지. 네. 옆에 보시면 삭제를 통해서 다 제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만들어져야지 거기다가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딱 가려지네. 항상 이게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텍스트를 넣은 다음에요. 여기 텍스트 크게 선택하고 여기다가 하나 쓰래요. 뭐라고? x 플러스 y 출력 코드 작성. 내가 이렇게 작성하면 텍스트는 어떤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엔터 치고 1번 항목, 2번 항목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웹 죄송합니다. 얘는 웹에 있는 그런 쓰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뭔가를 더 붙여서 써야지 그게 아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써야지 뭔가가 제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사용법은 좀 배우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고요. 코드에 설명 넣는 거요. 그다음에 코드를 넣는 거죠. 코드 같은 경우는 x 소문자로 하죠. x는 10, y는 20, z는 x 플러스 y 해서 프린트 z 그 다음에 z 해서 요거를 실행을 누르게 되면 여기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연결이 떠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왜 빠졌지? PPT에. 연결이라는 용어를 안 썼네요. 네. 그래서 근데 안 하셔도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이 되고 나면 내가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시스템에 램이 몇 기가를 나한테 줬고 하드디스크 몇 기가 줬고 그 다음에 CPU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요 리소스를 사용해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아 내가 받았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행을 시키시면 결과 10 더하기 20은 30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프린트를 안 쓰고 그냥 그 변수를 그냥 해도 출력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씩 출력하면 한 개밖에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두 줄, 세 줄씩 출력하고 싶다면 프린트를 꼭 쓰셔가지고 아마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프린트를 쓰셔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앱에서 이제 정보를 좀 보는 건데, 콜앱은 이제 리눅스 베이스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리눅스의 명령어들을 활용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명령어 중에 대표적인 게 리눅스 쉘 명령어 중에 l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ls라는 애는 뭐냐면 그 파일의 폴더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콜앱에서 하나 더 코드를 플러스한 다음에 텍스트에다 넣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실행을 하셔야 되니까. 요거 밑으로 내리실 거면 하나 요 옆에 거 눌러서 내리시면 되고요. 느낌표하고 LS를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텍스트는 실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샘플 언더바 데이터인데 요게 폴더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폴더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앱의 리눅스 명령어인데요. 리눅스 명령어도 우리 좀만 보면서 한번 갑시다. 네. 요거를 또 코드를 계속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계속 나오면 요 밑에 계속 나타나니까 여기다 계속 추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캐시라는 명령어는요, 그거에 있는 정보를 빼오는 건데요. etc 밑에 이거 폴더를 역슬러시면 폴더를 의미해요. 리눅스에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니까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뭐 따로 설명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리눅스 명령어고요. 캐시라는 애는 데이터를 빼오는 건데 etc 밑에 왜 이게 폴더인지는 앞에 역슬러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폴더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tc 밑에 요 .net에 있는 애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거기 있는 정보를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분투 버전 우리가 2.20.0.4.5 LTS라는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LS는 넘기고요. CPU 정보 보고 나머지는 뭐 굳이 그래픽카드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픽카드 한번 보는 거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거 터치로 하는 거 요거까지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최대한 안 끄기 위해서 제가 한번 미리 다 얘기해 드린 거고 볼 거는 나머지 정보 같은 거 보는 건데 다 의미 없을 것 같고요. 그래픽카드 한번 보실까요? 아마 그래픽카드가 우리가 얘를 CPU로 연결할 수 있고 그래픽카드로 연결할 수 있다는데 런타임을 누르시면요. 런타임 유연 변경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걸로 연결해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뭐 굳이 CPU도 상관이 없어서 이번 실습에 넌으로 저는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설명도 좀 더 있으니까 설명 따로 보시고요. 요거를 CPU로 변경하셔도 돼요. CPU면 스탠다드. 이거 돈 내면 이제 좀 더 높은 급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뭐 TPU로 변경하셔야 되는데 변경하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변경하고 봅시다. 변경하면 다시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하는 동안 우리가 키보드를 하나 찝시다. 엔비디아 -SMI. 이거는 리눅스 명령어예요. 이걸 쓰게 되면 어떤 그래픽카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리고 됐다. 그전 거 삭제됐다. 그전 거 데이터들 실행된 결과가 다 삭제되고 데이터만 남았어요. 네, 실행된 내용은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실행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정보가 뜨는데 우리 거 보면 테슬라 T4라는 그래픽카드 쓰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구글에서 개발된 건지 어쨌든 요 GPU를 쓰기 위해서 엄청 고성능의 그래픽카드를 만들어서 썼다고 하는데 요거 지금 한 개 줍니다. 예. 요거 한 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컴퓨터가 3080 정도 된다 그러면 요거보다 좋은 성능을 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런타임 변경해서 근데 런타임은 나중에 바꿀 거고요. 굳이 런타임 안 바꿔주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이거 보시지 않아도 아마 다시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런타임을 스탠다드인데 요거를 논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면 다시 연결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네, 다시 한번 얘를 돌려보면 이제는 아이고 여기 밑에 거죠. 다시 돌려보면 네 없다고 나오네요. 네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선택해야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리눅스에서 명령어 중에 touch라는 명령어는 파일을 생성해요. 그래서 touch test.txt를 만들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냥 이게 실행된 건 만들어진 거고요. 아까 LS 때 샘플 데이터, 샘플 언더바 데이터만 있었는데 LS를 다시 쳐보면 샘플 언더바 텍스트 밑에 제가 만든 test.txt 파일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떤 식으로도 내가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위에 있는 google.colab이라는 거를 임포트 하셔가지고요. 파일즈 다운로드 못하셨네요 제가. 파일명을 그대로 써주면 실행을 누르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뜨면서 요 밑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예. 제가 아마 저번에 테스트를 하느라고 만들어가지고 파일명이 변경돼서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됐고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죠.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파일을 명을 바꿔가지고 언더바 100이라고 하나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제 이름 하나 썼습니다. 백지훈 세이브하고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파일명 바꾼 다음에 업로드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다른 이름으로 변경돼서 업로드 됐더니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이름을 바꿔가지고 업로드 한번 해보시고 PPT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요거를 한번 한 거고요. 요걸 다운받았는데 제가 다운로드 폴더에 요 파일이 똑같이 있어가지고 테스트하고 윈도우에 변경되는 요 1을 붙인 다음에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던 거를 제가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여기서는 테스트2라고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테스트 언더바 BACK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지금 한 거고요. 요 안에다가 데이터도 넣어놨어요. 백지훈이라고. 백지훈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한 거니까 요거 업로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보고 요거 보고 치셔도 돼요. 제 화면 보고 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PPT 보고 치셔도 되고요. 뭘 보고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가 대신 요 위에 있는 요거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프롬이라는 애가 요거 임포트 되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임포트 안 돼 있거나 요 실행이 꺼져 있다면 요거는 한번 실행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로드 파일즈 몇 가지 어느 정도 단어를 그냥 바로 알려주죠. 그래서 엔터만 쳐도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딱 시켜보면 파일을 선택하래요. 네, 그래서 파일 선택. 아까 제가 다운로드 폴더 있었고요. 제가 텍스트 언더바 100점 걸로 변경한 걸 업로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로드하니까 11초 만에 업로드가 완료됐고 11초 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 실행까지 다 해서 11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업로드가 완료됐다고 치고요. 그래서 실제로 잘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거 ls 느낌표 LS를 쳐가지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원래 샘플 점 폴더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 텍스트. 왜 이걸 폴더라고 생각하냐면 확장자가 일단 없으면 폴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확장자가 있으면 폴더가 아닐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점 텍스트가 제가 올린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터치로 만든
텍스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데이터를 안에 있는 걸 한번 까봅시다. 제가 아까 한글로 100줄이나 썼는데 느낌표 치고 cat 한 다음에 테스트 언더바 100점 텍스트를 쳐보면 그 안에 들어있던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백지훈이라고 이름 넣었었죠. 여러분들 원하는 이름들 넣으셔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24페이지, 25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개의 상태 정보라든지 우리 콜앱의 정보를 좀 보는 거와 그 다음에 콜앱에서 내 파일과 내 파일이죠. 내 파일과 콜앱 서버와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구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작업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콜앱이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콜앱에 어쨌든 엔비디아, 테슬라, T4,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들어있고, 램도 아까 보니까 뭐 12기가인지 16기가인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쓸만하겠다. 여기서 파이썬 컴파일은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이 다 따라왔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다 컴퓨터를 쓰고 계시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잘하고 계시죠? 저 혼자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검사할 겁니다. 갑자기 아니 잠깐만 좀 그래도 눈이라도 좀 다 보여주세요. 다 왜 정수리밖에 다들 안 보이지? 이제 보니까 이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여기 이 앱이 머리 눈 나왔고 여기 김연수 학생 연수 학생 뭐가 좀 보이고 나머지 한다의 학생 한다현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다현 학생 눈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잠깐만 뭐가 없어진 것 같은데 뭐죠? 네 아닌가? 네. 의심하면 안 되지. 네, 의심하지 맙시다. 네, 다 있겠죠, 여러분들. 네, 한다연 학생 좀 기다려보고 일단은 다 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멋있게 다 이렇게 몸 조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딱 나오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더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갔다 오신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지 몰랐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처음이니까 초기에 잘 배워놨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분까지 수업할 건데 지금 10분 정도 남았고요. 우리가 할 거는 이번에 이제 선형회귀 아까 회귀 많이 얘기했는데 데이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회귀로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 실습 어디까지지? 여기까지만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최대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끊고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50분까지만 수업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학습식 키트에 데이터의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데이터의 특성으로 학습을 진행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닭을 예로 들까요? 이렇게 닭을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뒷배경에 닭이 라인이 또 있어. 그래서 여기 닭이 조그맣게 또 있어. 막 이러면 얘네들이 막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내가 딱 찍었는데 여기에 고리가 딱 걸려 있어가지고 여기 닭 한 마리가 딱 이렇게 늠름하게 이렇게 엄청 커. 이렇게 있는데 요 라인이 또 돌아서 저 뒤쪽에 다시 와가지고 여기에 또 조그만 닭들이 또 있는 거야. 이렇게 배경으로. 그럼 얘네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처리를 해서 뒷배경을 날려주는 것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걸 사진을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특성상 얘네들이 뭔가 영향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받는 거야. 여기 또 겹치면 색깔이 또 겹쳐서 이렇게 볼로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제거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뒤에다가 뭔가 천을 치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제거해주면 좀 더 이 타겟이 되는 특성을 보는 데 있어서 머신러닝이 특성을 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대로도 사용하는 것 이거는 분분합니다.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다. 왜냐면 언제든지 뒷배경 언제까지 너네 이거 뭐 해줄 건데 언제까지 해줄 건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뒷배경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 너 이거 잘 짜는 거 자르는 거 잘 못할 수도 있어. 뭐 이럴 수 있으다 보니까
이런 원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그런 걸 또 제거해 주는 게 특성에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원형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성능이 80%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80%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안 되겠다. 뒷배경 날려보자. 그랬는데 85%가 됐어. 그러면 이거 뭔가 내 시스템에는 뒷배경 날리는 게 더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상황에 맞게 좀 변경을 해야 되고요. 네, 특성이랑 관찰을 되는 현상을 측정하고 개별적인 속성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y는 fx라는 함수에서 x가 바로 특성이고 그 다음에 걔는 x가 바로 데이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 키와 몸무게의 관계, 사람 키와 몸무게는 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은 서로의 관계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를 알면 몸무게를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가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키만 가지고는 저건 못하겠죠. 이 사람이 정말 몸무게가 100kg가 될 수도 있고 키가 막 180인데 몸무게가 100kg가 될 수도 있고 70kg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정확성 올리기 위해서 뭐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식습관 같은 정보. 식습관을 베지티블 고기를 많이 먹는 분인지 아니면은 그 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인지 이런 식습관을 같은 것들 또 더 넣어주면 성능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의 몸통과 길이와 높이의 관계에 따라서 강아지 종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강아지 이름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긴 강아지 이름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긴 강아지 있잖아요. 닥스헌터 같은 건가? 닥스헌터가 맞나? 이렇게 이런 강아지들도 있으니까, 네. 뭐였는데? 네, 그런 강아지들도 있으니까, 예. 이런 강아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아지 종을 길이만으로 강아지 종을 특성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으면 털 길이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털 길이 같은 그런 특성들도 가져오면 강아지 종을 분류하는 데 또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크기, 몸무게, 강아지 길이, 몸통, 둘레 여러 가지 하여튼 정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아지를 어떤 종인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과 면적과의 관계. 이거는 당연히 주택 가격은 큰 집이 강하게 비싸야겠죠. 뭐 집이 서울에 똑같이 있는데 시그니엘인데 시그니엘 제일 꼭대기 층에 있는데 20평이고 시그니엘 가장 밑에 있는 뭐 한 45층 되는데 100평이야. 그러면 꼭대기 층에 있는 게 더 비쌀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100평이니까 뭐 한 30평이야. 그러면 뭐 꼭대기 층이 비쌀 수 있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평수가 높다고 하면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의 특성들이 되게 많지만 뭐 시그니엘처럼 바다도 전망도 잘 보이고 한강 조망권도 잘 좋고 그다음에 높이도 높아서 가리는 데도 없고 뭐 이러면 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특성의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회기는 가장 잘 표현하는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fx는 mx 플러스 b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선형회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선형이니까 우리가 선형 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회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선형회기.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직선 긋는 거 이렇게 긋을 거냐 이렇게 긋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긋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긋을 거냐 이렇게 긋는 거 여러분들 제가 각도 몇 주고 하면은 다 계산해서 쓸 수 있잖아요.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 다 계산해서 얼마씩 증가한다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x값은 당연히 요게 x값이니까 x값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 거를 y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잘 알다 보니까 우리가 선형회계 가지고 처음에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라는 용어도 쓸 거고요. 이 기울기라는 용어를 저는 가중치라는 용어로 쓰긴 할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나 기울기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 얘가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요 기울기가 몇이냐 아니면 요 가중치 때문에 요 선분이랑 얼마나 잘 맞는 내가 가중치를 잘 입력했느냐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중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절편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시작할 건지 여기서 시작할 건지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로 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으로. 그래서 절편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바이어스라는 용어도 쓰긴 하는데 바이어스 여기보다는 절편이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이건 그냥 절편으로 쓰고 아니면 제가 간혹 바이어스라고도 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용어를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선형의 모델이 가중치와 절편. 그래서 선형의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설명하는 기울기와 절편을 찾는 거. 기울기와 절편을 찾는 거.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1번, 2번, 3번이라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요. X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파란색이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우리 선형회계에서 X는 여기 X 좌표에 증가하는 추세가 선형회계가 아니라 선형 반정식에서는 증가하는 X 값이 데이터가 됐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선형회계에서는 이 파란색 점에 있는 X 좌표가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 변경 없이 X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가중치와 절편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가중치와 절편을 표현한다는데 이 용어가 조금 표현이 두 번 들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X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중치와 절편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중치와 절편에 따라서 여러 개의 선형회계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모델 1번, 모델 2번, 모델 3번. 그래서 제가 선형회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따로 넣진 않고요. 이 알고리즘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누가 만들었다 벌써? 알고리즘은 사이킨런에서 들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도 한번 이 선형회계를 만드는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코딩을 한번 해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선형회계들 모듈 중에서 X 데이터가 가장 오류가 작은 모델을 선택하는 또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선택을 해서 지금 있으면 이 빨간색이 가장 좋은 애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콜앱에서는 사이킨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회계 함수를 구현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지금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죠. 화장실 갔다 오셨구나. 예. 그래서 네. 요거를 시작하면 좀 이따 다시 끊길 테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거부터 다시 다음 주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렇게 꽉꽉 채워서 수업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는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카메라 다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수업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